어두운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안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침대 맞은편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저 차가운 유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미신이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든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하겠죠. 할아버지, 그저 유리 한 장일 뿐인데 무엇이 무섭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에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특히 50살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젊은 날에 무쇠 같던 기운을 잃고 조금씩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틈 사이로 불길한 꿈이 스며들고 까닭 모를 불안함이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유가 바로 우리 곁에 사소한 물건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그저 내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빛을 가두고 또 튕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안방 거울을 보자기나 붉은 천으로 덮어두었던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잠이 든다는 것은 온몸의 기운을 내려놓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낮의 긴장과 근심을 내려놓고 영원히 쉬어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내 잠자리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뿜는 생기가 거울에 부딪혀 다시 나에게로 튕겨 돌아옵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내 기운이 거울이라는 벽에 막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년들에게 침대 머리맡의 거울은 독과 같습니다. 밤 3시 온 세상이 숨을 죽이는 그 시간에 문득 눈을 떴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희미한 달빛 아래 거울 속에 비친 누군가의 형상과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나라고 인식하기 전에 낯선 이로 받아들입니다. 그 찰나의 공포가 가슴에 박히면 그것이 곧 악몽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밤마다 자라나 여러분의 기력을 갉아먹고 결국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마다 쌓인 작은 피로와 불안이 어느 날 큰 병이 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되고 가난의 근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거울을 치우거나 차마 치울 수 없다면 두꺼운 천으로라도 덮어보십시오.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소중한 평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을 살며 수천 번 넘게 남의 삶을 살아보았지만 내 마음의 집을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한 이가 밖에서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더 맑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방을 어지럽히는 헛된 기운들을 걷어내고 오로지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어둠을 만드십시오. 저 차가운 거울이 여러분의 밤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혹은 먼저 길을 걸어간 노인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밝아야 비로소 남은 여생에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밤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거울이 우리 잠자리를 망치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 안에 뜨거웠던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고 맑은 물과 같은 기운이 차오르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덩이 위에서 자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일어날 만큼 기운이 넘치지요. 하지만 50살, 60살을 넘기면 우리 몸의 방어막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거울이 우리의 신령스러운 기운, 즉 넋을 흩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혼이 몸 밖으로 살짝 빠져나와 나들이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결에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게 되면 그 기운이 깜짝 놀라 몸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력이 쇠했다거나 넋이 나갔다고 표현하곤 하지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가느라 바쁘고 곁을 지키던 이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나이이지요. 그런 적막한 밤에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으면 거울 속에는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혼자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거울 속의 잔상을 낯선 타인으로 인식하여 밤새 경계태세를 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누군가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다면 그 잠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잠은 모름지기 세상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 동굴의 벽을 허물고 자꾸만 바깥 세상의 그림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나를 공격하는 꼴이지요. 또한 거울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물건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장기가 쉬고 피가 맑아지는데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서늘한 기운은 방 안의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예민한 노년의 몸은 그 미세한 한기를 느낍니다. 새벽녘에 이유 없이 무릎이 시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침대 맞은편에서 뿜어 나오는 거울의 냉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잠을 못 자서 고생을 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고 침대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가서 보니 커다란 전신 거울이 침대 발치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더군요. 제가 당장 그 거울을 치우거나 천으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거짓말처럼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최 선생님, 평생 나를 지켜보던 그 차가운 눈길이 내 마음의 거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라며 고마워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을 듣느라 우리 영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밤만큼은 그 시각적인 자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내 모습을 확인하며 한숨 쉬는 시간보다 눈을 감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훨씬 더 귀합니다. 노년의 꿈은 그날의 기분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건강, 더 나아가 남은 수명과도 연결됩니다. 악몽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제발 나를 좀 편히 쉬게 해달라는 내 안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그 소중한 휴식을 거울 한 장 때문에 망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는 거울 속의 내가 아닌 내 마음 속에 나를 보살피십시오. 거울을 가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법, 그것이 바로 품격 있게 늙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방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눈을 감고 숨을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밤은 온 세상의 기운이 가라앉고 낮 동안 헝클어졌던 우리 몸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침대 맞은편의 거울은 아주 고약한 회방꾼 노릇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빛의 산란과 기운의 왜곡 때문입니다. 거울은 본래 빛을 반사하는 물건이지요. 한밤중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창백한 달빛이 거울에 부격되어 우리 눈과 머리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빛조차 감지하여
뇌를 깨우는 본능이 있습니다. 깊은 잠인 달콤한 잠에 들어야 할 때 거울이 튕겨내는 그 날카로운 빗줄기들이 우리 뇌를 자꾸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특히 쉰 고개를 넘긴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만큼 깊게 잠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한번 깨면은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지요. 거울은 그 예민해진 감각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빛이 거울에 부딪혀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방 안의 기류를 어지럽히면 우리 영혼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게 됩니다. 그것이 꿈속에서는 길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악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거울은 허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하나를 둘로 만듭니다. 잠자리에서 거울을 마주 본다는 것은 내가 잠든 방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구멍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낮 동안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들, 즉 남에게 들은 서러운 말, 일터에서 겪은 짜증, 자식 걱정 같은 마음의 찌꺼기들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내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밤새도록 내 아픔이 거울에 비치고 그 비친 아픔이 다시 나를 찌르는 이 굴레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서러운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워지는 것인데 거울은 그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텅 빈 방 안의 모습은 우리 무의식에 나는 혼자다, 나는 힘이 없다는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이것이 밤마다 악몽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걷다 오래된 집들을 봅니다. 그 집들 중 유독 생기가 없고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 곳곳에 거울이 무분별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물건의 기운에 눌려버린 것이지요. 특히 안방 침대 머리맡에 놓인 커다란 거울은 그 집 주인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배가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기운을 밖으로 튕겨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들로 채우기보다 내 숨소리가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울처럼 강한 기운을 내뿜는 물건을 침대 앞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악몽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청소 요청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치우고 방 안의 어지러운 기운을 정리해달라는 신호이지요. 거울을 가리거나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방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거울 속에 차가운 눈길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중한 기운이 저 유리 너머로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거울 하나만 치워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할 햇살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맑게 느껴질 것입니다. 복은 시끄럽고 번쩍이는 곳이 아니라 고요하고 아늑한 곳에 깃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월의 무게와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면 거울을 보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팽팽하던 얼굴은 간데없고 눈 가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으며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지요. 그런데 한밤중 깊은 잠에서 깨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낯설고 초췌한 누군가의 형상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혹은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당혹감과 슬픔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보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상실감입니다. 거울은 그 상실감을 밤마다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도구가 됩니다. 잠결에 마주한 그 낯선 얼굴의 잔상은 다시 잠이 든 뒤에도 뇌리에 남아 늙어 죽거나 병들어 쓰러지는 등의 불길한 악몽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거울이 내 노년의 자존감을 밤새 갉아먹는 셈이죠. 또한 거울은 정지된 시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게 쉬고 싶어 하지만 거울은 방 안의 작은 움직임 하나, 먼지 한 톨의 흔들림까지도 모두 반사하여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각적 소음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적막한 밤에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짧은 놀람이 심장을 거칠게 뛰게 하고 결국 혈압을 올리며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극 무대에 오를 때 분장실에는 커다란 거울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며 배역을 준비하지만 연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반드시 그 거울 앞에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내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쉼터인 안방에서조차 가짜 나거울 속에 상화 씨름하며 밤을 지새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안방 거울에 정성스레 수놓은 덮개를 씌워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가 앉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나 남편이 밤새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집안의 안주인이 밤새 자신의 고단한 얼굴을 보며 눈물 짓지 않도록 배려한 지혜였습니다. 그 작은 천조각 하나가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안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슬픔과 노쇠함을 매일 밤 비추며 악몽을 부추기는 거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울을 치우는 것은 나의 늙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거울 속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고귀한 영혼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진정으로 보살펴야 할 것은 거울 속의 주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거울이 비추는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내면의 빛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밤은 악몽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아늑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 차가운 유리에 빼앗기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울을 치우라고 그 차가운 유리가 우리의 밤을 어떻게 훔쳐가는지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울을 치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울을 치우거나 가리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막는 방어를 하면 이제는 복이 들어오게 하는 맞이를 해야 합니다. 50살이 넘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았고 거울 속에 나를 꾸미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무늬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밤을 맞이하기 위해 제가 권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의 조명을 낮추고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서럽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마음을 놓아주련다 하고 말입니다. 거울이 비추던 겉모습 대신 내 마음의
응어리를 닦아내는 이 시간이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지요. 잠자리는 머리를 두는 방향보다 그 방의 결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방 안에는 가급적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 날이 선 장식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차가운 거울들 말입니다. 대신 부드러운 천이나 따뜻한 색깔의 물건들을 곁에 두십시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을 꿈으로 가져갑니다. 무서운 영화나 시끄러운 소식 대신 고요한 풍경이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서러운 일을 겪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거울 속의 호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방 안의 기운도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빈 거울조차 나를 비웃으며 악몽을 불러들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듯 하지만 참으로 깁니다. 그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잠자리에서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거울이 내 짐을 비추게 두지 말고 어둠이 내 지친 몸을 덮어주게 하십시오. 거울을 가린 그 천한 조각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악몽의 찌꺼기 없이 맑은 눈으로 창밖의 햇살을 마주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했다는 그 짧은 느낌이 모여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청해 보십시오. 거울은 이미 가려졌고 나쁜 기운은 문 밖을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그 평화로운 밤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내일은 더 맑은 얼굴로 만납시다.